60세 이상이라면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이미 느끼셨을 겁니다. 예전엔 가볍게 일어났던 동작이 이제는 한참을 주저해야만 가능하죠. 그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바로 근육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은 젊은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65세 이후 근육이 매년 평균 1%씩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10년이면 10% 그 이상입니다. 문제는 근육이 줄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균형 감각이 무너지고 낙상의 위험이 2배 이상으로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넘어지는 순간 뼈가 부러지고 그로 인해 다시는 걷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실제로 70세 이상 낙상 환자 중 3명 중 1명은 1년 이내에 다시 걷지 못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근육은 죽지 않습니다. 단지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우는 데 필요한 시간은 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놀라운 점은 침대 위에서도 가능합니다. 일어나기조차 힘든 분들도 따라 할 수 있는 근육 회복의 첫걸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74세의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허벅지 근육이 약해져 계단을 오르지 못하고 외출을 거의 포기한 상태였죠. 그런데 병원에서 알려드린 침대 위 10분 운동을 3주간 꾸준히 했더니 다시 혼자서 시장을 다녀올 수 있을 정도로 회복했습니다. 그 비결은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다리를 천천히 움직이며 근육에 신호를 보내는 작은 반복의 힘이었습니다. 과학적으로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48시간 내에 단백질 분해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조금이라도 자극하면 바로 합성 효소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근육은 게으르지만 아주 충실한 조직입니다. 당신이 움직이는 만큼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10분 루틴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근육을 다시 깨우는 생명 신호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 저는 다리가 너무 약해서 움직이기도 힘듭니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누워서 앉아서 움직이지 않아도 가능한 근육 회복법으로 구성했습니다. 당신이 할 일은 단 하나, 한 줄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육은 절대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침대 위에서 할 수 있는 3가지 회복 동작과 근육이 다시 살아나는 진짜 시간대, 그리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잘못된 운동 3가지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순간이 다시 걸음을 되찾는 첫 1분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서울, 대구, 부산, 혹은 제주도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방송을 함께 듣는 당신의 이름이 오늘 근육을 다시 깨우는 첫 번째 응원입니다. 당신의 다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그 다리가 다시 설 준비를 시작할 겁니다. 침대에 누워 있을 때 당신의 몸은 단순히 쉬는 중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누워 있는 동안 근육은 천천히 끊임없이 분해되고 있습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종아리 근육은 움직임이 없으면 하루만 해도 1-2%의 힘을 잃습니다. 그렇다면 일어나지 않고도 근육을 되살릴 방법은 없을까? 바로 그 해답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 움직임은 발끝 깨우기 운동입니다. 누워서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과학적인 근육 회복 루틴이죠. 두 다리를 곧게 펴고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겼다가 다시 밀어보세요. 이 동작 하나로 종아리의 비복근,
허벅지 뒤쪽의 햄스트링, 그리고 발목 주위의 미세한 근육까지 함께 깨어납니다. 혈류가 활성화되고 혈액 속 산소가 다시 근육세포로 전달됩니다. 그 짧은 움직임만으로도 근육은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하고 반응합니다. 미국 노화연구소의 한 실험에서는 놀라운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70세 이상 노인을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은 하루 10분씩 침대 위 발끝 움직임 운동만 했습니다. 단 2주 만에 다리 혈류량이 18% 증가했고 혈압이 안정적으로 내려갔습니다. 즉, 움직이지 않으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아도 올바르게 움직이면 회복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이 정도로는 효과 없겠지 하고 멈춰버리죠. 근육은 강도보다 지속성에 반응합니다. 하루에 2분이라도 매일 꾸준히 반복하면 그 미세한 자극이 세포 단위에서 회복 신호를 만듭니다. 의학적으로 이 과정을 단백질 제합성 자극 반응이라 부릅니다. 쉽게 말해 근육이 이 사람은 여전히 나를 필요로 한다고 인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따라 해볼까요? 1. 양쪽 발끝을 몸쪽으로 천천히 당깁니다. 2. 5초간 유지한 뒤 천천히 발끝을 앞으로 밀어냅니다. 3. 이 동작을 10회, 3세트, 하루 10분만 꾸준히.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힘을 주지 않고 천천히. 속도가 빠르면 근육은 놀라지만 느리게 하면 근육이 깨워진다는 점입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 이 단순한 동작은 단지 다리 근육뿐 아니라 심장에도 좋은 운동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혈액을 위로 끌어올리는 펌프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발끝을 움직일 때마다 정맥 속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올라갑니다. 결국 심장 부담은 줄고 다리 부종과 냉증도 완화됩니다. 이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전신 순환을 되살리는 미니 심장 펌프 훈련입니다.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육 회복은 반드시 저항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본 게이오 대학의 재활의학 연구팀은 반대 의견을 냅니다. 노인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무리한 저항이며 가벼운 반복이 오히려 더 큰 회복을 만든다. 결국 진실은 하나입니다. 근육은 강한 자극보다 안전한 반복을 원합니다. 이제 누워서 발끝을 천천히 움직이시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다시 걸을 수 있다. 당신이 지금 발끝을 한번 움직일 때마다 수천 개의 근육세포가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 미세한 움직임이 결국 걷는 힘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발끝 운동에 이어지는 2분 스트레칭으로 걷는 근육을 깨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자도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하루 120초면 충분합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침대 위에서 오늘 바로. 근육은 당신의 의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침대 위에서 발끝을 움직이며 근육을 깨웠다면 이제 다음 단계는 단 2분의 스트레칭입니다. 이 2분이 바로 걷는 근육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열쇠입니다. 사람이 걷는데 가장 중요한 근육은 허벅지 앞쪽의 대퇴사두근과 엉덩이 근육, 그리고 무릎 주변의 지지 근육입니다. 이 세 군데가 약해지면 다리는 단단한 기둥이 아니라 휘청이는 막대처럼 변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근육들은 느리게라도 움직이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침대 위에 누운 채 오른쪽 무릎을 천천히 구부려 보세요. 허벅지 앞쪽이 약간 당기는 느낌이 들면 맞습니다. 5초간 유지하고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이 동작을 양쪽 다리로 10회 반복합니다. 처음엔 미세하게 떨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약함이 아니라 깨어남의 증거입니다. 이 간단한 동작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많은 연구들이 보여줍니다.
영국 리버풀 대학의 노화의학팀은 65세 이상 노인 100명을 대상으로 4주간 침대 스트레칭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평균 걷기 속도가 28% 향상됐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심지어 근육량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운동기구 없이 누워서 무릎만 들어올린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이건 너무 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인의 근육은 강한 자극보다 지속적 자극에 더 잘 반응합니다. 근육세포 내의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 생산을 회복하려면 반복된 낮은 강도의 수축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이 스트레칭이 가진 의학적 가치입니다.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기관이 아니라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관입니다. 근육이 수축할 때마다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이 분비되어 뇌를 자극하고 면역력을 높입니다. 이 호르몬은 우울증을 완화하고 당뇨와 치매를 예방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다리를 움직이는 이분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뇌를 위한 약이 되는 셈입니다. 물론 모든 스트레칭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무릎을 과하게 올리거나 허리를 갑자기 꺾는 것은 금물입니다.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운동의 목적은 강화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몸이 말하는 언어에 귀 기울이세요. 멈춰달라는 신호가 들리면 멈추는 것이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천천히 다리를 들어 올리며 호흡을 맞춰보세요. 숨을 들이마시며 무릎을 들고 내쉬며 내려놓습니다. 숨과 움직임이 하나가 될 때 당신의 근육은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듯 부드럽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의학자들은 이 과정을 신경근 재활성화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신경이 다시 근육을 기억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 기억이 되살아나면 걷기라는 복잡한 동작이 다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즉, 걷는다는 것은 다리의 힘이 아니라 기억의 회복인 셈입니다. 하루 2분, 무릎을 들어 올리고 호흡을 맞추는 것. 이 단순한 반복이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의 다리는 다시 가볍게 반응할 것입니다. 예전처럼 걷고 싶다.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근육은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깨어난 근육에 산소를 불어넣는 가장 중요한 과정, 바로 호흡일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단순한 숨쉬기가 어떻게 근육의 회복 속도를 3배 높이는지 놀라운 의학적 근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을 단백질로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육은 음식이 아니라 산소로 먼저 살아납니다. 근육세포는 수축할 때마다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 에너지를 만드는 연료가 바로 산소입니다. 즉, 우리가 제대로 숨쉬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근육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누워있을 때 혹은 장시간 앉아있을 때 숨이 짧아지는 이유를 아시나요? 폐가 완전히 확장되지 못하고 산소가 근육까지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호흡근이라 불리는 횡격막과 늑강은의 탄성이 떨어져 깊은 호흡이 어려워집니다. 이로 인해 혈중산소 농도가 낮아지고 근육 회복 속도는 최대 40%까지 느려집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호흡은 언제든 다시 훈련할 수 있습니다. 복식호흡, 즉 배로 하는 숨쉬기입니다. 배를 천천히 부풀리며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는 것. 이 단순한 반복이 근육의 피로를 풀고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되살립니다. 이건 명상이 아니라 의학적 회복법입니다. 서울대 병원의 한 연구팀은 근육 감소증 환자 80명을 대상으로 심호흡 기반 재활호흡법을 적용했습니다.
8주 후 실험군은 단 한 가지 변화만 했습니다. 하루 10분 깊게 숨쉬기. 그 결과 근육의 산소 포화도가 평균 22% 증가했고 피로 회복 속도가 2배 빨라졌습니다. 놀랍게도 운동량이 거의 없던 사람들도 호흡만으로 근육 회복 효율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산소가 들어오면 근육 속에서 젖산이 빠르게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젖산은 피로의 주범이지만 동시에 근육을 회복시키는 신호 역할도 합니다.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면 젖산이 에너지로 전환되고 세포가 스스로 회복합니다. 결국 숨쉬기는 근육의 정비사입니다. 당신이 깊게 숨을 들이쉴 때마다 근육은 조용히 수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 호흡이 될까요? 우선 등을 살짝 대고 누워보세요. 양손을 배 위에 올리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배가 부풀어 오르면 입으로 아주 천천히 내쉽니다. 이 과정을 10회 반복해보세요. 들숨은 4초, 날숨은 6초. 이때 중요한 건 어깨가 아니라 배가 움직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본 간화자와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복식호흡을 하루 10분만 해도 근육 내 산소 포화도는 즉시 5.7% 상승했습니다. 즉, 단 10분의 호흡이 30분의 가벼운 산책과 맞먹는 효과를 냅니다. 이건 단순한 이완이 아니라 근육의 재활 치료인 셈입니다. 흥미롭게도 일부 의사들은 호흡은 운동보다 강력하다고 말합니다. 반면 일부 학자들은 근육 자극이 없으면 산소만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합니다. 하지만 최근 통합의학에서는 두 가지를 결합한 호흡 기반 근육 회복 루틴, 이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즉, 발끝 운동과 무릎 스트레칭에 호흡을 더하면 회복 속도는 2.8배 빨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하루 단 10분 조용히 누워서 배로 숨을 쉬어보세요. 그 호흡 하나하나가 근육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약이 됩니다. 숨은 단순한 공기가 아니라 당신의 몸을 다시 일으키는 의학적 에너지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렇게 호흡으로 깨어난 근육을 지켜내는 비밀, 운동보다 더 중요한 근육 회복 타이밍과 영양의 조합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진짜 근육이 살아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육을 키우거나 회복하기 위해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육을 연구해온 의사로서 단언할 수 있습니다. 언제 먹느냐가 얼마나 먹느냐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근육은 음식을 흡수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타이밍을 놓치면 단백질은 에너지로 쓰이지 않고 그대로 배출됩니다. 운동 후 30분, 이것이 바로 근육의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 시기에 몸속 인슐린과 성장 호르몬이 활성화되며 근육세포가 단백질을 끌어들이는 통로가 열립니다. 이때 흡수되는 단백질은 단순히 힘을 주는 재료가 아니라 손상된 근섬유를 복구하고 새롭게 증식시키는 재료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노년기에는 이 흡수 속도가 청년기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단백질을 먹어도 회복이 느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첫째, 운동 직후 30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 둘째, 소화가 쉬운 형태로 먹는 것. 예를 들어 따뜻한 두유 한 컵 또는 부드러운 달걀, 요거트가 이상적입니다. 이 음식들은 위를 부담시키지 않으면서도 빠르게 혈액 속으로 흡수되어 근육에 전달됩니다. 특히 식물성 단백질은 체내 흡수율이 80% 이상으로 고기보다 소화 부담이 적습니다. 미국 텍사스 의대의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노인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같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게 했습니다.
하나는 운동 직후, 다른 하나는 2시간 후였습니다. 그 결과 운동 직후 섭취한 그룹은 근육 단백질 합성이 무려 60% 이상 더 활발했습니다. 시간이 단백질의 가치를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단백질을 섭취하기 전 근육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침대에서 발끝을 움직이고 무릎을 들어 올리고 깊게 숨을 쉰 후에 섭취해야 합니다. 이 순서가 바로 근육 회복의 과학적 흐름입니다. 운동, 호흡, 영양. 이 순서가 바뀌면 흡수율이 떨어지고 근육은 여전히 휴식 상태로 머물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루 단백질은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노년층의 경우 체중 1kg당 약 1.0, 1.2기 권장량입니다. 하지만 단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기보다는 3끼로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근육세포가 꾸준히 공급받으며 불필요한 단백질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식사 때마다 약간의 비타민 D나 칼슘을 함께 섭취하면 단백질이 근육으로 합성되는 과정이 훨씬 원활해집니다. 흥미롭게도 일부 학자들은 단백질 타이밍은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최신 논문들은 대부분 이 주장에 반대합니다.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의 2024년 연구에 따르면 식사 타이밍을 조절한 그룹은 같은 양을 먹어도 근육량이 더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단백질 자체보다 호르몬 리듬과 혈류 순환의 타이밍이 근육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운동 직후 물 한 잔과 함께 두유나 달걀을 섭취해 보세요. 그 5분의 선택이 5년의 차이를 만듭니다. 근육은 음식보다 리듬을 기억합니다. 당신이 매일 같은 시간에 꾸준히 올바른 순서로 몸을 돌본다면 근육은 다시 반응할 것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위험한 함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체험하지 말아야 할 잘못된 침대 운동 3가지입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오히려 근육을 파괴하는 동작들이 있습니다. 그 3가지를 정확히 알아야 진짜 회복이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이나 방송에서 본 동작을 따라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매일 운동해요. 그런데 왜 여전히 다리가 약해질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운동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의도라도 잘못된 자세나 방식으로 하면 근육은 회복이 아니라 파괴의 길로 갑니다. 첫 번째 금지 동작은 다리를 곧게 든 채 오래 버티기래입니다. 이 동작은 허벅지를 단련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노령이 허리와 무릎 관절에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허리 근육이 약한 상태에서 다리를 들면 복부 압력이 척추를 밀어내며 요추를 눌러 통증을 유발합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 후 허리가 묵직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근육은 강화되지 않았는데 허리 신경만 압박받은 것이죠. 만약 다리를 들고 싶다면 완전히 곧게가 아니라 무릎을 살짝 구부려야 합니다. 이 작은 각도 차이가 관절 부담을 절반 이하로 줄입니다. 두 번째 금지 동작은 상체 들기, 즉 복부 근육 강화용으로 알려진 윗몸 일으키기입니다. 이 동작은 젊은 사람에겐 유익할 수 있지만 노년층에게는 가장 위험한 운동 중 하나입니다. 복근보다 먼저 목 근육과 허리 디스크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복부 근육보다 척추 주변의 안정근이 약해지기 때문에 상체를 들어 올리면 그 약한 부분이 먼저 손상됩니다. 복근을 단련하려면 몸을 들어 올리지 말고 복부에 힘을 준 채 숨을 천천히 내쉬는 복부 긴장 호흡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안전한 복부 근육 강화법입니다. 세 번째 금지 동작은 무릎 꿇고 하는 자세 스트레칭 발입니다. 유튜브나 홈트 영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캐센카우 자세, 즉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구부렸다 펴는 동작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릎 관절 연골이 약한 노년층이 이 자세를 반복하면 연골 사이에 미세 손상이 생깁니다. 통증이 없어도 내부에서는 염증 반응이 시작됩니다. 이 염증이 쌓이면 몇 주 뒤 무릎이 붓고 계단을 오를 때 찌릿한 통증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무릎을 꿇는 동작은 피하고 대신 누운 자세에서 다리를 살짝 당기고 펴는 스트레칭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겉보기엔 단순한 실수지만 실제로는 노인 근육 손상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서울의대 재활의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침대 운동 중 통증을 느낀 환자의 10명 중 9명은 이런 잘못된 동작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즉, 운동이 아니라 자세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잘못된 동작을 멈추는 것만으로도 근육 회복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몸은 위험을 감지하면 스스로 회복을 멈춥니다. 통증 신호를 보내며 지금은 수리 중단이라고 알려주는 거죠. 하지만 안전한 자세로 바꾸면 그 즉시 회복 신호가 다시 작동합니다. 근육은 회복의 기회를 기다리는 생명 조직입니다. 이제 거울을 보며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운동 후 허리나 무릎이 뻐근한가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멈추세요. 회복의 첫 단계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통증 없는 운동은 효과가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대 재활의학은 이 주장을 완전히 반박합니다. 통증 없는 회복이야말로 진짜 근육 강화의 시작입니다. 통증은 근육의 비명입니다. 그 비명을 듣지 못하면 언젠가 근육은 완전히 침묵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운동을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겉으론 편해 보여도 근육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더 교묘한 적, 바로 잘못된 자세 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앉는 습관 하나, 베개 높이 하나가 근육 회복을 얼마나 막는지 다음에서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람은 하루 평균 6시간 이상을 앉아서 보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노년층이 이 시간을 잘못된 자세로 버틴다는 것입니다. 앉아만 있을 뿐인데 왜 근육이 줄어들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잘못된 자세는 움직이지 않아도 근육을 끊임없이 압박하고 손상시키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흔한 자세가 바로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입니다. 한쪽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에만 하중이 실리면서 골반이 비뚤어지고 척추가 서서히 틀어집니다. 그 결과 허리 근육은 좌우 균형을 잃고 몸의 중심이 한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근육은 항상 긴장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결국 피로가 쌓여 혈류까지 막힙니다. 혈류가 막히면 근육에 영양이 전달되지 않아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그 결과 다리가 묵직하고 쉽게 피곤해집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자세는 고개를 앞으로 숙인 채 스마트폰을 보는 자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침대나 소파에 기대어 휴대폰을 오랫동안 보곤 합니다. 이때 머리 무게는 약 5kg인데 30도만 숙여도 목과 어깨 근육에는 3배 이상의 하중이 걸립니다. 그 하중은 그대로 등과 허리로 전달되어 근육이 계속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오래 본 날이면 허리가 묵직하고 다리가 무거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아도 몸은 하루 종일 운동한 것처럼 피로해지는 셈입니다. 세 번째로 많이 보이는 문제는 높은 베개를 사용하는 습관입니다. 잠잘 때 목이 꺾인 상태로 유지되면 목과 어깨 근육이 수축된 상태로 밤새도록 긴장합니다. 이 긴장이 아침까지 이어지면 혈류가 차단되고 근육 내 노폐물이 제거되지 않아 통증이 생깁니다. 결국 자는 동안 회복되어야 할 근육이 오히려 더 피로해지는 것입니다. 베개 높이는 손목 두께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너무 낮으면 호흡이 불편하고
너무 높으면 근육이 짓눌립니다. 일본 교토대요의 노인의학연구팀은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자세 교정 프로그램을 6주간 진행했습니다. 단순히 의자 높이와 베개 두께를 조절했을 뿐인데 실험군의 허리 근육 통증이 63% 감소했습니다. 특히 다리 근육의 피로 수치도 함께 떨어졌습니다. 즉, 움직이지 않아도 자세 하나가 근육의 회복과 통증 완화에 큰 영향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학자들 사이에는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 자세가 근육보다 중요하다. 메일스 근육이 자세를 만든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답은 둘 다입니다. 자세가 나쁘면 근육이 망가지고 근육이 약하면 자세를 지탱할 수 없습니다. 이 둘은 서로를 지탱하는 한 쌍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자세 교정 운동을 단순한 체형 교정이 아니라 근육 보호 훈련으로 권장합니다.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잠시 등바디에 기대어 보세요. 허리 뒤에 작은 쿠션을 대고 양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두세요. 어깨를 편 상태에서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그 순간 근육은 긴장을 풀고 혈류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 단순한 자세 하나가 근육 회복의 시작점입니다. 기억하세요. 근육은 단지 운동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루를 어떻게 앉아 있는가, 자는가, 쉬는가가 근육의 생존을 결정합니다. 자세를 바로잡는 것은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운동입니다. 다음에서는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근육을 조용히 해치는 또 다른 적, 바로 단백질, 착각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단백질을 먹는다고 안심하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운동보다 더 교묘하게 근육을 약하게 만드는 잘못된 영양인식, 그 진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기를 많이 먹으면 근육이 다시 생기겠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노령이 근육 회복을 방해하는 가장 흔한 착각입니다. 단백질은 물론 근육의 재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단백질이 많다고 해서 그게 모두 근육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흡수되지 못한 단백질이 몸 안에서 독처럼 작용하기도 합니다. 단백질을 먹는다고 근육이 늘지 않는 이유는 흡수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량이 줄고 소화 효소가 감소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젊을 때보다 단백질 소화 효율이 약 30-40% 낮습니다. 즉, 같은 양의 고기를 먹어도 절반 이상은 흡수되지 못하고 대사 부담만 남깁니다. 이로 인해 신장에 부담이 가고 몸속 노폐물이 쌓여 오히려 피로가 심해지죠. 그래서 고기 먹고 나서 더 무겁다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서울 성모병원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65세 이상 근감소증 환자 중 48%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했음에도 근육량이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백질의 질이 아니라 활용률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즉, 먹는 것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흡수되느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타, 단백질 동반자 효과, 프로테인 파트너 이펙트입니다. 단백질은 혼자 먹을 때보다 비타민 B6, 마그네슘, 비타민 D, 오메가3와 함께 먹을 때 흡수율이 2배 이상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두부나 콩과 함께 시금치, 버섯, 연어를 곁들이면 단백질이 근육으로 훨씬 잘 전달됩니다. 이 조합이 바로 식물성 파스카 미량 영양소의 완벽한 시너지입니다. 반면 단백질만 집중적으로 섭취하는 단백질 다이어트 방식은 근육 회복에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습니다. 왜냐하면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인슐린 분비가 줄어 단백질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근육은 단백질만으로는 자라지 않는다.
탄수화물과 비타민, 미네랄이 함께 있어야 근육 합성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균형의 법칙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충제로 단백질을 대체합니다. 하지만 보충제는 어디까지나 보조입니다. 식사에서 흡수된 단백질은 섬유, 효소, 미네랄 등과 함께 천천히 소화되며 지속적인 근육 공급을 만듭니다. 반면 보충제는 짧은 시간에 흡수되어 일시적인 혈중 아미노산 상승만 유도합니다. 즉, 불꽃처럼 확 올라갔다가 금세 꺼져버리는 효과에 불과합니다. 꾸준히 근육을 지키려면 식사 중심의 자연 단백질 섭취가 정답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단백질 보충제는 노년층에게 필수다. 그러나 하버드의대의 최근 연구는 다르게 결론을 냈습니다. 보충제를 장기간 섭취한 노인의 35%에서 신장 수치가 악화되었고, 오히려 자연식 기반의 단백질 섭취군이 더 안정적인 근육 회복률을 보였습니다. 결국 정답은 단 하나입니다. 음식이 약보다 강하다.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단백질을 무엇으로 드셨나요? 고기 한 점보다 삶은 달걀 하나가, 두유 한 잔이, 삶은 콩 한 줌이 더 큰 근육을 만듭니다.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흡수의 순간입니다. 근육은 고기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이 영양을 제대로 받았는가를 기억할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은 그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육은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아직 잘할 수 있다. 하지만 잘못된 믿음이 그 신호를 끊고 있습니다. 오늘 그 착각을 버리면 당신의 근육은 내일부터 다시 반응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또 다른 근육의 적, 밤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운동도 단백질도 다 잘 챙기지만 밤에 몇 가지 습관 때문에 근육이 조용히 손상됩니다. 그 습관 3가지가 무엇인지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낮 동안 아무리 잘 움직이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밤에 한 가지 습관 때문에 근육이 서서히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운동도 하고 단백질도 챙기는데 왜 여전히 다리가 약할까? 그 이유는 밤입니다. 밤은 근육이 회복하고 재생되는 유일한 시간인데 우리가 무심코 하는 몇 가지 행동이 이 과정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첫 번째 적은 늦은 스마트폰 사용입니다. 잠들기 전 화면을 보면 뇌에서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됩니다. 멜라토닌은 단순히 수면 호르몬이 아니라 근육 회복을 돕는 성장 호르몬 분비의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즉, 잠이 얕아지면 근육의 회복 신호가 꺼집니다. 서울대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밤 12시 이후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성장 호르몬 분비량이 37% 낮았습니다. 그 결과 근육 재생 속도도 절반으로 감소했습니다. 두 번째, 적은 늦은 간식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잠들기 전 출출함을 느끼며 과일이나 빵, 라면 등을 먹습니다. 하지만 밤늦게 섭취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이때 분비된 인슐린이 근육의 성장 호르몬 분비를 방해합니다. 즉, 영양이 아니라 회복 방해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위가 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잠들면 위산이 역류하고 이로 인해 몸이 완전히 이완되지 않아 숙면이 불가능해집니다. 잠은 얕아지고 근육은 쉬지 못합니다. 세 번째 적은 늦은 카페인 섭취입니다. 커피 한 잔쯤이야 괜찮겠지. 이 말이 근육에겐 독이 됩니다. 카페인은 섭취 후 율 8시간 동안 신경계에 자극을 줍니다. 이로 인해 근육의 이완 단계가 늦어지고 수면 중 근육의 미세 재생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본 와세다 대학의 연구에서는 오후 5시 이후 커피를 마신 참가자의 근육 회복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4%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카페인은 단순히 수면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의 회복 주기를 깨뜨리는 물질입니다. 밤의 습관은 하루의 마지막이지만 근육에게는 다음 날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자는 동안 근육은 세포 단위에서 손상된 부분을 복구합니다. 이때 깊은 잠, 일정한 호흡, 안정된 혈당이 필수 조건입니다. 그 세 가지 중 하나라도 깨지면 회복 과정은 중단됩니다. 그래서 좋은 잠은 운동보다, 단백질보다 먼저 지켜야 하는 근육의 시간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 두세요. 둘째, 저녁 식사는 잠자기 최소 3시간 전에 끝내세요. 셋째, 오후 3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피하세요.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몸은 스스로 회복 리듬을 되찾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잠이 깊어지는 순간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이 호르몬이 단백질 합성을 촉진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잠이 깊을수록 근육은 더 빨리 회복한다. 이건 의학이 증명한 진실입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의 실험에서도 수면의 질이 높은 노인일수록 근육량이 평균 17% 더 많았습니다. 운동량보다 수면의 질이 더 중요한 변수였던 겁니다. 오늘 밤 스마트폰 대신 불을 끄고 조용히 숨을 깊게 들이쉬어 보세요. 그 한 번의 호흡이 근육의 회복을 시작하게 할 것입니다. 근육은 낮이 아니라 밤에 자랍니다. 당신이 쉬는 동안 근육은 일하고 당신이 잘 자는 순간 근육은 다시 태어납니다. 다음으로는 이 모든 과정을 실제로 통해 다시 걷게 된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넘어지고 절망했던 사람이 단 10분의 루틴으로 어떻게 인생을 되찾았는지 그 감동의 사례를 통해 오늘의 희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절대 잊지 못하는 환자가 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70을 넘긴 김정자 어르신입니다. 3년 전 정자 어르신은 집안에서 미끄러져 넘어졌고 고관절,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잘 되었지만 이후 걷는 것이 너무 두려워졌습니다. 선생님, 이제 전 다시 못 걷겠죠? 그때 어르신의 눈빛엔 단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자 어르신께 침대에서 할 수 있는 10분 루틴을 처방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발끝 움직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후 하루에 2번 무릎 들어올리기와 복식호흡을 병행했습니다. 처음 3일은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2주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리에 피가 도는 게 느껴져요. 그 한마디가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근육 초음파 검사를 해봤습니다. 놀랍게도 허벅지 근육 두께가 12% 증가했고 근육 내 혈류 속도가 20% 빨라져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운동의 효과가 아닙니다. 움직임과 호흡, 그리고 식사의 리듬이 맞아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몸의 협력 반응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근신경 재활성화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근육이 신경과의 연결을 되찾은 것입니다. 어르신은 이후에도 매일 빠지지 않고 10분 루틴을 이어갔습니다. 아침에는 발끝 운동으로 혈류를 깨우고 점심 식사 후에는 스트레칭을 2분, 저녁에는 복식 호흡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 결과 3개월 만에 지팡이 없이도 20분 이상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르신은 병원 복도에서 천천히 걸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다시 시장에도 갈 수 있겠어요. 그게 제 꿈이었거든요. 이 사례를 통해 저는 다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근육은 나이가 아니라 의지와 리듬에 반응합니다.
정자 어르신의 근육이 다시 살아난 이유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순서로 몸을 깨우고 쉬게 했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가장 잘 회복됩니다. 즉흥적인 운동보다 일정한 반복이 훨씬 강력한 회복을 이끌어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른 환자분들이 따라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허벅지 근육이, 누군가는 종아리 근육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한 가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걷는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보다 자신감이 돌아왔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근육은 몸의 기둥이지만 동시에 마음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움직임이 돌아오면 마음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나면 몸이 다시 반응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학계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근육 회복은 단지 물리적인 과정인가? 아니면 심리적인 회복이 병행되어야 가능한가? 최근 정신신경의학 연구에서는 두 요소가 함께 작용한다고 결론 내립니다. 희망과 자신감이 있을 때 뇌에서 분비되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근육세포의 단백질 합성을 촉진한다는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즉, 할 수 있다는 마음이 근육의 성장 신호를 켜는 것입니다. 김정자 어르신은 지금도 하루 10분 루틴을 지킵니다. 운동 안 하면 몸이 허전해요. 이젠 그분이 다른 어르신들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남긴 한마디가 있습니다. 근육은 배신하지 않아요. 내가 먼저 믿어줘야 해요. 이보다 더 명확한 의학적 진실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당신이 오늘부터 근육을 다시 만드는 방법, 즉 운동, 호흡, 식단 3가지를 하나로 연결해 매일 실천할 수 있는 회복 루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육이 다시 반응하기까지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꾸준한 하루 10분의 약속입니다. 근육은 거창한 결심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단 한 번이라도 몸을 움직이고 숨을 고르게 쉬는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3가지, 운동, 호흡, 식단, 이것만 꾸준히 지켜도 근육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이건 병원에서 수백 명의 어르신을 보며 제가 직접 확인한 진실입니다. 첫 번째는 운동의 루틴화입니다. 아침에는 침대 위에서 2분간 발끝 운동으로 혈류를 깨우세요. 오전 중에는 무릎을 살짝 들어 올리는 동작을 10회 2세트만 해도 충분합니다. 점심 후엔 의자에 앉아 종아리를 천천히 들었다 내리며 순환을 돕고 저녁에는 복식호흡으로 하루의 피로를 풀어줍니다. 이 4가지가 하루 10분 루틴의 핵심입니다. 특별한 기구도 헬스장도 필요 없습니다. 침대, 의자, 그리고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두 번째는 호흡의 리듬 유지입니다. 운동은 산소 없이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루 3번, 아침과 점심, 잠들기 전, 복식호흡 10회를 규칙적으로 하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는 4초, 내쉴 때는 6초. 이 리듬은 단순한 명상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검증된 근육 회복 호흡법입니다. 하루 3분만 해도 혈중 산소 포화도가 즉시 올라가며 근육의 피로도가 낮아집니다. 호흡이 일정해지면 마음이 안정되고 그 안정이 몸의 회복을 이끕니다. 3번째는 식단의 정리입니다. 단백질은 운동 직후 30분 안에 흡수가 쉬운 형태로 섭취하세요. 두유, 삶은 달걀, 두부, 연두부, 그리고 소화가 잘 되는 생선이 이상적입니다. 여기에 시금치나 버섯, 견과류를 함께 곁들이면 흡수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또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육은 75%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근육의 신호 전달이 느려지고 피로가 빨리 쌓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 식단, 호흡을 각각 따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육은
이 세 가지가 같은 시간대에 맞물려 돌아갈 때 가장 잘 반응합니다. 즉, 운동 후 호흡 안정, 단백질 섭취. 이 순서가 근육 회복의 황금 공식입니다. 이 세 단계를 매일 반복하면 일주일 만에 다리의 힘이 달라집니다. 3주면 일상 속 자세가 달라지고 3개월이면 체형이 바뀝니다. 실제로 대한노화의학회가 65세 이상 어르신 120명을 대상으로 운동호흡 영양 루틴을 적용한 결과 근육량이 평균 18% 증가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낙상 위험이 절반으로 줄고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었습니다. 단 한 가지, 꾸준함이 그 모든 변화를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하루쯤 빠져도 괜찮을까요? 물론 괜찮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하루를 빠진 뒤 다시 돌아오는 습관입니다. 근육은 완벽함보다 꾸준함을 기억합니다. 100번의 대단한 운동보다 10분의 작은 반복이 몸을 바꿉니다. 이제 당신의 하루에도 근육의 리듬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는 움직임으로 시작하고 저녁에는 호흡으로 마무리하며 하루에 한 번은 단백질로 근육에 잘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세요. 그 신호가 쌓이면 근육은 조용히 응답할 것입니다. 근육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당신이 움직이는 한 근육은 다시 자랍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시작은 오늘입니다. 지금 당신의 선택이 내일의 힘을 만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정리하겠습니다. 근육은 단순한 조직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을 지탱하는 기둥이며 다시 걸을 용기를 주는 동반자입니다. 다음 섹션에서 그 감정의 무게와 함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오신 당신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근육은 절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시 쉬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단 10분이라도 몸을 깨우면 근육은 즉시 반응할 것입니다. 몸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신호를 보내기만 하면 근육은 다시 당신의 편이 됩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보았습니다. 70세, 80세, 심지어 90세 어르신도 근육을 다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근육은 나이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움직임을 기억할 뿐입니다. 움직임은 곧 생명입니다. 한 번이라도 몸을 일으켜보려는 그 의지가 세포를 자극하고 혈류를 깨웁니다. 그게 바로 인체가 가진 놀라운 복구 시스템입니다. 오늘 당신이 한 발 내디딘다면 그것은 단지 다리를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이 다시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걷는다는 건 단순한 동작이 아닙니다. 균형을 잡는 것, 중심을 되찾는 것, 그리고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몸이 회복되면 마음이 따라오고, 마음이 강해지면 다시 세상이 열립니다. 물론 앞으로도 필요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날은 다리가 무겁고 어떤 날은 다시 주저앉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오늘 들은 이야기, 오늘 배운 호흡, 오늘 움직인 그 10분이 당신의 몸속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그건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육은 기억합니다. 어제의 노력 하나하나를 당신의 청와 함께 기억합니다. 혹시 지금 침대 위에 누워 이 영상을 듣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천천히 발끝을 한번 움직여 보세요.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오늘 이 순간이 당신의 두 다리가 다시 서는 첫날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대신 전하고 싶은 마지막 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근육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한 근육은 언제든 다시 깨어납니다. 당신의 다리가 다시 설 수 있습니다. 그 힘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운동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이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당신의 한 클릭이 누군가의 회복을 돕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제대로 해냅시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